최근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확산되면서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증권 D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약 1조 원어치가 팔린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와 관련해 실태 조사를 마치고 곧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 정인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네. 일단 파생 결합 증권 DLS의 원금 손실과 관련해서 금감원이 이 실태 조사를 마쳤다면서요? 네, 금감원은 최근 미국과 영국, 독일 등의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 DLS에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자 실태 조사를 벌였는데요. 금감원은 이미 완료된 실태조사 결과를 오늘 국회에 보고하고 발표할 계획입니다. 예. 또 이번 주 안에 DLF를 가장 많이 판매한 것으로 알려진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이와 함께 해당 상품을 설계한 증권사가 상품을 제대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이 금리 연계형 DLS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이고 또 얼마나 팔렸습니까? 네, DLS는 해외 금리나 환율, 국제유가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파생 결합증권인데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DLF는 독일과 영국, 미국의 채권금리 등을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를 편입한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들입니다. 이 기초자산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만기에 지급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판매된 DLS 규모는 1조 원가량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은행과 KB 하나은행이 판매한 금액만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이 됐습니다. 특히 원금 100% 손실이 예상되는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 연계 상품은 1,250억 원이 팔린 상태입니다. 해당 상품에만 600여 명이 1인당 2억 원꼴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상품 가입자들 중에는 기관 투자자나 이른바 큰손들도 있지만 퇴직금이나 전세금 등을 맡긴 개미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만기가 4개월에서 6개월로 짧고 또 웬만해선 원금이 보장된다고 홍보가 됐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DLS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뭡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LS의 기초자산인 국가들의 국채 금리가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급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의 경우 지난 15일 기준으로 마이너스 0.7129%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가 다음 날 소폭 반등해 마이너스 0.6848%로 마감을 했는데요. 해당 금리가 마이너스 0.2% 이상을 유지하면 연 3%에서 5%의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보다 낮아지면 0.1%포인트 초과 하락할 때마다 원금의 20%씩 손실이 발생합니다. 독일 채권금리와 연계된 DLS에 투자한 상당수의 투자자들은 이미 100% 손실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DLS 피해 규모를 보면 제2의 키코 사태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중소수출기업들이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키코라는 상품에 가입했다가 3조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후 피해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해당 상품의 가입이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면서 은행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은행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예정인데요. 금감원은 이번 DLS의 경우에도 은행들을 조사하는 결과에 따라서 불완전 판매 정황이 드러날 경우 가입자들에게 배상을 권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재 DLF를 판매한 은행들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고객들에게 충분히 알렸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